자, 온도 조절 시 증기 트랩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증기 트랩 하면은 응축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은 자, 여러분들 증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자, 무엇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죠? 수격. 그죠? 수격작용, 워터 햄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죠. 자, 그러면은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기계식,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그 다음에 연력학식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저기 트랩도 앞에서 좀 문제가 좀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기계식 트랩 그리고 연력학식 온도 조절식 온도 조절식 트랩 그 다음에 연력학식 트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응축수와 그리고 증기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자, 먼저 이 기계식 트랩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비중차 또는 부력차 등을 이용을 합니다. 자,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버켓, 그 다음에 플로트식이 있었죠. 자, 온도 조절식 이거는 응축수와 이제 증기의 온도차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온도 조절식은 벨바다라고 있죠. 벨로우즈, 바이메탈, 다이어 프렘. 자, 연력값식 이거는 압력차 또는 유속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오리피스 그리고 디스크식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온도 조절식 증기 트랩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그러면은 벨바다 이외에 뭐가 해당이 안 되죠? 그죠? 플로트식 이거는 기계적인 트랩에 해당되죠. 자, 2번 증기 트랩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뭐 모음 나오는 이겁니다. 증기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자, 배관에 응축수에 의한 자,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쓰면은 자, 증기 흐름 원활히 그리고 수격작용 방지 이렇게만 쓰셔도 되죠. 네, 만약에 뭐 두 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수격작용 방지 이 정도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응축수 제거. 근데 그거는 이제 역할이지 목적은 아니지. 네. 목적으로는 이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축수 제거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3번. 자,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가? 3번. 그렇죠. 3번이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여러분들 검사 대상에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개조 검사 받아야죠.
자, 설치 장소를 변경하냐. 설치 장소 변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검사 대상이 사용 중지, 재사용하는지, 재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검사 대상을 폐기하는지, 이 폐기는 검사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신고. 자, 4번. 자, 에너지 이용 합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명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시공업자, 단체,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 뭐? 자,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항을 정하는 역. 대부분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으로 하는데, 자, 근데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별책 부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에너지 환기화법 있죠. 거기 안에 이렇게 내용이 쭉 부록으로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완전히 좀 변별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압력용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은 몇 년이죠? 2년. 그래서 2년. 보일러는요? 1년. 그죠, 1년. 네. 자, 액체연료의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 자, 장점. 연소율이 좋다. 그죠, 품질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발열량이 크다. 발열량이 높고. 짧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발열량 크다. 네. 자, 두 번째는 연소율 높고. 그다음에 회분이 거의 없다. 자, 세 번째, 저장 운반 계량이 쉽다. 자, 네 번째, 점화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그래서 엑셀로에 보면 장점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자, 보일러 동판에. 자, 여러분들 동판과 이제 경판이 있었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부분, 이 부분이 보면은 동판이고 앞뒤로 이제 막는 판 있죠. 이게 경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판에 자, 국부적인 냉각으로 생기는 부동팽창을 방지하는 기술. 여러분들 부동팽창 방지 뭐였죠? 그쵸. 급수 내관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급수 내관 같은 경우에는 자, 안전 저수입니다. 몇 밀리미터 하단을 설치하죠? 그렇죠. 50mm 하단. 네. 자, 8번. 보일러 내부 압력이 자, 최고 사용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증기를 분출시킵니다. 그래서 파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자, 이건 뭘까요? 안전벨. 그렇죠. 안전벨트입니다. 그래서 자, 압력이 이제 초과되면은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해서 물론 파손을 방지하는 장치죠. 자, 9번. 자, 스팀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자, 스팀 어큐뮬레이터는 자, 저부하 시 남는 증기, 잉여 증기를 자, 저장했다가 고부하 시 다시 이용하는 게 바로 스팀 어큐뮬레이터죠. 증기 추결기라고 부릅니다. 자, 1번. 에너지가 절약되고 심야 또 휴일 보일러 가동하지 않고도 증기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증기 추결기에 이제 변압식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이제 그 열을 축적했다가 자, 압력이 걸려 있죠. 압력을 낮추면은 재증발이 일어나고 그 재증발된 저압의 증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동 안 할 때도 이용이 가능하죠. 2번 피크 부하. 그러니까 증기 사용량이 이제 최고치로 많이 사용할 때죠. 자, 그러면 피크 부하에서도 증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일러의 수명이 연장되고 보일러도 보면은 사용을 많이 할수록 수명이 짧아지죠. 근데 보일러 보면은 자, 이 증기 추결기가 있으면은 보일러 가동을 안 하고도 증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고장이나 정전 시에도 증기 공급이 가능하다. 만약에 보일러 고장을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도 증기 추결기에 있는 증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4번 질소 산화물 발생과 매연 저감 효과가 적다. 적나요? 크다. 네. 자, 이유는 자, 연료를 이제 연소시키면 발열량이 나오는데 자, 연료를 많이 연소시킬수록 이게 질소 산화물 그리고 매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되죠. 근데 자, 증기 추결기는 보일러 가동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환경 오염시키는 연소 후에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자, 미분탄 연소 방식에서 채용하는 통풍 방식 뭐죠? 평형. 그죠? 평형 통풍. 만약 이제 액체나 기체 연료 사용할 때는 이때는 압입 통풍을 사용했죠. 자, 11번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시켜서 그러면 2차 공기 없이 사용하는 번호는 무엇인가? 예언. 자, 이건 뭐죠? 예언. 자, 전 2차 공기식 번호죠. 네. 자, 12번입니다. 자, 펌프에 흡입관, 관말에 설치합니다. 자, 흡입관에 흡입된 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유출 방지용입니다. 자, 체크 밸브 역할을 겸하고 있는 밸브. 이거 뭐죠? 풋. 그렇죠. 풋 밸브죠. 그래서 이제 급수 펌프에 선단 쪽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면 위치가 보면은 급수 펌프보다 이제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풋 밸브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13번. 자, 가스 연료에 발열 단위는 뭐죠? 킬로칼리아. 노멀 3. 킬로칼로리. 노멀. 그렇죠. 세제곱. 노멀 세제곱. 세제곱미터 또는
메가 줄퍼 노멀 세제곱미터.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뭐 액체나 고체 연료였으면은 킬로그램. 그렇죠. 노멀 세제곱미터 대신 킬로그램을 써주시면 되죠. 자, 14번. 자, 좁은 공간에서 설치하는 선풍기. 뭐죠? 충류. 그죠? 충류 선풍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장실 벽 사이에 지금 딱 있는 게 보면 충류 선풍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선풍기 날개처럼 되어 있는 형태죠. 자, 15번. 진기난방에서 구배라는 게 기울기라는 거죠. 기울기를 줘서 응축수를 환수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응축수 환수 방식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중력. 중력, 기계, 진공환수식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따로 기계 장치가 없죠. 그냥 구배, 기울기만 줘서 환수하는 거죠. 뭐죠? 중력. 그렇죠. 중력 환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 환수 방식은 이게 중력 환수로 보면은 자, 응축수 탱크에 모여 있는 응축수를 자, 여러분들 급수 펌프 있죠? 이걸로 보일러로 공급하면은 이게 이제 기계 환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공 환수식은 진공 펌프를 이용한다고 했죠. 자, 16번. 자, 프레스로 자, 요철 성형된 스테인리스 판을 가스켓으로 연속해서 조립한 열교환기. 이거 뭐죠? 환영. 환영 열교환기. 근데 이제 문제에 좀 주관식이 많죠. 이유가 뭐냐면은 복원할 때 문제가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정답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문제를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소스를 줘야지 저도 이렇게 문제를 좀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거 정답만 알려주셔가지고 초기 때는 이렇게 좀 복원이 거의 주관식 문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7번 한번 보죠. 자, 오일 펌프에서 연료의 수분을 제거한 장치. 이거 뭐죠? 스트레이. 자, 수분을 제거합니다. 네, 유수 분리기. 유수 분리기. 기름하고 물, 수분하고 분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유수 분리기가 네. 펌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펌프 안에 드는 게 아니라 따로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보죠. 자, 논에 자, 논의 연소가스를 제거할 때 작동하는 장치로 이것이 반벽 측정을 해서 인터록이 걸립니다. 자, 이 장치는 무엇인가? 자, 인터록을 보내는데 자, 연소가스를 제거할 때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일러 가동할 때 자, 뭐가 돌아야죠? 그렇죠. 송풍기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송풍기가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장치 뭐죠? 그죠? 풍압 스위치. 풍압 스위치. 그래서 이 풍압 스위치에서 이제
인터rup션을 보내죠. 이 인터rup션을 뭐라고 그러죠? 그죠? 프리퍼지 인터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논의 연소가스 이걸 제거하려면은 프리퍼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압력 측정한다는 건 송풍에 돌고 있는지 공기압을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압력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송풍기가 돌지 않는 걸로 인식해서 프리퍼지 인터럽션을 보내면은 전자밸브는 이제 연료 공급을 차단해 버리는 거지. 자, 19번입니다. 자, 펌프 안에 기포 같은 것이 생겨서 흡입이 안 되는 현상. 이거 뭐죠? 캐비테이션. 그렇죠. 캐비테이션. 자, 이거를 보면은 공동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공동 현상은 또 문제에서 이제 보면 원인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죠. 원인으로 보면은 흡입 양력이 너무 길거나 또는 흡입 유속이 너무 빠를 때 발생하죠. 그럼 방지법은 자, 흡입 보면은 높이를 자, 흡입 양력의 높이를 낮추거나 또는 흡입 유속을 느리게 또는 뭐 송풍기 회전수를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 펌프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 펌프로 바꿔주는 이게 또 객관식에서 문제로 자주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서 단흡입 펌프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연관용 공구의 종류를 번호에 맞게 쓰시오. 자, 1번. 분기관 작업 시 주간의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 뭐죠? 홀커터. 그렇죠. 봄볼. 자, 연관 표면에 산화물을 깎아낼 때 사용하는 공구는 드레서. 네. 자, 연관을 굽히거나 필 때 사용하는 공구. 이거는 밴드밴. 밴딩기하고 틀린가요? 밴딩기라는 말하고 네, 틀린가요? 다릅니다. 네. 자, 연관의 끝부분을 일정 크기로 보면 넓힐 때 사용하는 공구. 이거는 턴핀. 자, 턴핀을 받거나 접합부를 오므릴 때 사용하는 것은 멜리. 근데 이제 말이 이제 멜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나무망치입니다. 네. 자, 관에 부분적인 가열에 사용하는 공구. 자, 이거는 토치램프입니다. 그다음에 나무망치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연관 용어를 잘 쓰질 않아서 만약 용어를 만약 정답지에 멜리셔서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나무망치 해도 알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멜리라고 보면 나무망치라고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을 써주시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린트에서 한번 드렸었죠. 네. 자, 21번입니다. 자, 이거는 급수 펌프와 흡입 배관의 이제 설치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쓰기가 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번 넣습니다.
자, 급수 펌프의 흡입 배관은 자, 가능한 9배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급수 펌프에서 이 흡입 배관 있죠, 흡입 배관. 이거는 그냥 수평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울기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급수 펌프의 이 흡입 배관은 펌프의 입구 구경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자, 탱크가 지하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지하 매설 탱크는 주로 강판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FR 자, 이제 의미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급수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흡입 측에 이제 배관이 들어오는데 자, 배관 구경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은 여러분 이게 무슨 표시죠? 삼각형이 내주셔죠. 그러면은 구경이 이제 좀 큰 구경으로 들어와서 내주셔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흡입 측에 구경으로 이제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경이 보면은 만약에 여기가 뭐 20A예요. 그러면은 좀 더 큰 구경, 25A 이렇게 좀 같거나 아니면 좀 큰 구경으로 들어와야지 여기가 20A인데 여기가 들어오는 쪽이 15A 작은 구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탱크라는 것은 급수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지하에 만약에 매설하면은 자, 흡입 측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왜냐면 급수 탱크에서 급수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죠. 캐비테이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급수 탱크는 급수 펌프보다 설치 위치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낮아야 되나요? 높아야 되죠. 네, 그래야지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작게 그 흡입 배관을 길이는 짧게, 네. 그다음에 급수 탱크는 물 보트보다 높게, 높게 그다음에 하고, 흡입 배관의 간격을 토출 배관보다 높게. 네, 크게. 그럼 간격을 지금 크게. 이렇게 써도 네, 된가요? 그래도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거를 이제 주관식으로 쓰라고 문제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객관식이나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보건 과정에서 짧게 이제 내용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주관식으로 좀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다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필단 문제죠, 필단 문제. 그래서 집필 시험에서는 그냥 단답식으로 만약에 주관식이 나오면은 단답식 명칭 쓰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펌프 양정은 짧게, 배운 대로 짧게 하는 게 좋죠. 펌프 예. 양정은 짧게, 예, 그렇게 간단하게 써서 예, 간단히 써도 돼요. 또 그게 이제 캐비테이션도 방지하는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22번. 자, 연소가스의 이제 부피 조성이 자, 이산화탄소가 13%, 산소가 8%, 질소가 이제 79%입니다. 이때 공기비는 얼마인가? 이거 너무 자주 나오죠. 자, 공기비 어떻게 구하죠? 21, 네. 21에 산소 네. 얼마를 빼주면 되죠? 8. 그래서 8을 빼주면 되죠. 이거는 1.6이. 그래서 이제 공기비에서는 이게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3번. 자, 비중이 0.83인 액체 연료를 600리터를 8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시간당 연료 사용량. 자, 이것도 문제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식으로 문제 풀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연료 사용량. 이게 킬로그램 하우어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연료의 비중. 그다음에 온도 보정 계수. 근데 이제 이 온도 보정 계수는 연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유 같은 경우에는 연료 보정 계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 중유 이외에는 그냥 온도 보정 계수 1로 간주합니다. 중유 이외의 연료는 자, 온도 보정 계수를 연료는 1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유가 연료라면은 온도 보정 계수를 주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연료 사용량. 네, 사용량인데 단위가 보면 리터 퍼 하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문제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은 0.84 비중 주어졌죠. 그리고 중유라고 따로 언급이 없죠. 그래서 그냥 1로 간주하면 됩니다. 온도 보정 계수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연료 사용량. 자, 이게 600인데 자, 시간당으로 하기 위해서 8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62.25 킬로그램 퍼 하워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뭐 0.83 곱하기 그냥 600 나누기 8 이렇게 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오죠. 네, 23번은 문제의 단위가 없잖아요. 60.25라고만 정답 주세요. 근데 이제 단위는 써줘야 됩니다. 네, 단위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그때 이제 감독과 재량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은 단위는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네. 검정형에서는 이제 단위 빼놓으면은 그 점수 보면 처리가 틀린 걸로. 단위 좀 외워줘야 돼요. 네. 아마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단위가 좀 주어질 거예요. 이제. 자,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접 열 교환 방식입니다. 자, 100도씨 이하의 감압증기 응축열을 이용한 것으로 일종의 히트파이프식입니다. 이거 뭐죠? 네, 진공, 네, 온수 보일러. 그렇죠. 온수 보일러. 이거는 뭐 이거 나왔었기 여러 번 나왔어요. 네. 25번. 자, 중앙급탕 방식의 혼합 방식 세 가지 쓰시오. 자, 혼합 방식 하면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죠? 직접 네, 직접, 간접 가열 방식. 두 번째는 간접 간접, 가열 가열 방식. 직간접 반간접 자, 세 번째는 뭐죠? 반간접 기수 혼합 기수 방식. 혼합 방식. 네. 이게 중앙급탕 방식 혼합 방식 세 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예상 문제 수준으로 보셨을 거예요. 자, 26번. 자, 고위 발열량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죠? 전수가 발열할 때 자, L 잠열을 잠열 포함한, 포함한 모든 네, 발열량. 네.
만약에 이제 저위 발열 장치라면은 잔열을 네. 제외한 발열량. 예. 보시면 되죠. 자, 27번. 자, 배기가스로 급수와 연료가 간 장치. 그래서 급수를 예언하는 장치 뭐죠? 철탕기. 그렇죠. 절탕기. 급수 예열기죠. 자, 28번. 자, 보일러 정지 시 가장 마지막 조작하는 건 뭐죠? 송풍기. 송풍기. 연료 공급 밸브를 닫는다. 퍼스트 퍼지 하고 난 다음에 연료 공급을 닫나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가동할 때죠. 포스트 퍼지는 그거는 보일러가 정지할 때 정지하고 난 다음에. 그죠? 아니면 정지하고. 연료 공급이 근데 먼저나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 첼로 마지막이나요? 제일 마지막이죠. 퍼스트 퍼지 끝나고 난 다음 연료 공급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은 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보일러 정지 순서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일러 전기를 눌렀을 때 마지막에 이제 포스트 퍼지 하면서 이제 보일러가 이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자 보면은 압력이 보면은 뭐 1kg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해가지고 주기기 밸브를 하고 그 순서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이 연료 공급 밸브를 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보일러 보일러 이제 정지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이제 보일러 이제 정지를 딱 누르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포스트 퍼즈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환기를 많이 시키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작업자가 이제 해야 될 게 보면은 보일러를 정지할 경우 자 운전 스위치 또는 운전 모드를 정지로 선택합니다. 정지로 선택한다. 자, 두 번째는 자, 증기 압력이 자, 1kg/제곱센티미터 더 이하로 떨어지는 것,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메인 증기 밸브를 닫는다. 그래서 추진기 밸브를 닫는데 자, 만약에 이제 보일러의 내부에 압력이 걸려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기다려서 1kg 정도 보면은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압력이 이제 걸린 상태에서 만약에 주직을 닫아버리면은 자, 이 압력으로 이제 보일러를 누르고 있죠. 근데 압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물이 보면 보일러 내로 자, 들어와서 보면 가득 찰 수가 안수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꼭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직기 밸브를 닫아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급수 펌프가 이제 정상 수위에서 정지하는지 확인. 정지를 확인한다. 자, 네 번째는 자, 자동 장치의 전원은 전원 투입, 역순으로 제거. 그래서 뭐 자동 장치에 보면 전원이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보면은 연료 공급 밸브를 닫는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이 정지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떤 건지 물어봤기 때문에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은 역화의 원인입니다. 자, 역화의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자, 근데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지 못한 프리퍼지시. 그러면 짧게 쓰면은 불충분한 프리퍼지. 퍼지시. 자, 두 번째. 자, 착화지연. 또는 여러분들 불착화. 불착화 시 논의 연료를 분무. 연료를 논에 분무. 그래서 이제 착화가 지연되거나 착화가 잘 안 됐어요. 불착화 시. 그러면 이때는 연료를 계속 분사하죠. 이 상태에서 연료를 보면은 논에 분무한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점화원 사용하지 않고 노에 잔열로 점화한 경우. 자, 점화원으로 해서 점화를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 연소실이 뜨거워가지고 연소실의 열로 점화가 된 경우입니다. 자, 연료 공급 밸브. 자, 필요 이상으로 급하게 열어서 다량으로 분무된 경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점화원 가동 전에 연료 분무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역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역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점화 시의 이제 역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역화의 원인 이렇게 하면 점화시인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특정을 지어줘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약간 포괄적이니까 다른 역화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보면 네. 공기 부족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점화식이 물량 아까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은 다 적으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버너 노즐이 막히고 네. 또는 손상이 벌써.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연료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다 역할이 들어가죠. 네. 가동 순서를 쓰시오. 네. 그래서 인젝터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이제 인젝터, 진기 밸브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또 인젝터, 노즐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에 흡입 밸브. 그 다음에 여기가 증기관의 정지 밸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출구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이제 출구 밸브가 안 나왔어요. 원래 이제 출구 밸브부터 이제 여는 순서죠. 여기서 이제 3단계로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를 제외하고 자, 뭐부터 이제 열어야죠? 물에 그죠? 흡입 밸브 열고. 네. 이게 이제 니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뭘 열어야죠? 증기관의 정지 밸브. 네, 기어. 그 다음에 인젝터. 자, 보면은 증기 밸브. 그래서 이게 이제 디귿입니다. 그래서 자, 순서는 니은, 기역, 디귿 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죠. 자, 급탕량이 2.5톤/hr 하워이고, 자, 난방용 온수 공급량이 1.5톤/h인 자, 유류용 온수 보일러에서 자, 경유의 소묘량이 17kg/h이었습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이 보일러의 효율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온수 보일러고요.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보일러 효율 온수 보일러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열을 여러분들 임열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보일러 효율인데, 자, 온수 보일러는 여러분 잡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열만 이용하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난방구와 그리고 급탕구와 그래서 이제 현열 양비온으로 구하고 더하면 된다고 했죠. 자, 난방구와 플러스 급탕구와 양비온으로 구해서 더해주면 이게 유열이 됩니다. 그리고 임열 똑같습니다.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난방용 온수 공급량이 1.5톤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1,500이죠. 자, 온수의 비열은 1이니까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온도차. 그래서 자, 난방용 보면은 송수 온도, 환수 온도 있죠. 그래서 고온의 정원을 빼주시면 되죠. 60 빼기 40 플러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난방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급탕부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급탕부하는 급탕량이 2.5톤이니까 자,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2,500. 예. 자, 2,500 킬로그램. 비열 1. 그다음에 온도차. 그러면은 급탕수의 입구 온도가 이제 출구 온도 있죠. 그래서 급탕 공급 온도가 60도, 입구 온도 보면 20도에서 60에서 20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 17, 연료의 발열량
자, 1300. 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원수볼로 나오면은 유효를 양교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징기볼로일 경우에는 뭐 실제 증발량 곱하기 가려고 징기 엔답이 마이너스 급수 엔답비로 구하죠. 자, 계산해보면은 74.24%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이제 3번. 자, 액체 연료 이번에는 장점이 아니라 이제 단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단점은 연수 온도가 높고 국부 가열 우려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재, 역화의 위험이죠. 자, 세 번째는 고압 분사 시 소음이 큽니다. 자, 네 번째는 국내 자원이 없죠. 석유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프라이밍. 자, 여러분 뭐 포밍이나 프라이밍의 발생 원인 있죠. 자, 이것도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보일러수 농축. 농축 시. 자, 두 번째는 자, 수위가 그쵸, 고수위 시. 자, 세 번째. 자, 과부하 운전. 네 번째. 자, 주중기 밸브를 급개 시. 자, 뭐 그 밖에도 하면은 급수 처리가 잘못돼서 그래서 자, 유지분이나 불순물이 많을 때 뭐 짧게 쓴다면은 뭐 급수 처리 불량이 나오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가 안 나오면 뭐 적절한 분출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썼다는 문제 내용들이 많죠. 자, 5번. 자, 저온부식의 발생 방지 대책을 세 가지 쓰시오. 자, 첫 번째는 연료 중에서 뭘 제거하면 되죠? 그렇죠, 황성분.
유황 성분을 제거한다. 자, 두 번째. 자, 연료 첨가제를 사용해서 노점 온도를 낮춘다. 세 번째는 저온의 전열면의 표면에 내식대로 피부가 한다. 뭐 하나 더 쓴다면은 배기가스 수증기의 노점을 강화시킨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자, 200rpm으로 운전하는 펌프의 양정이 10m입니다. 자, 회전수를 250rpm을 상승시키면은 양정은 몇 미터가 되는지 쓰시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상사법칙이죠. 그래서 펌프에 보면은 유량, 양정, 축동력, 이거는 회전수, 비례. 자, 양정은 회전수, 제곱의 비례, 축동력은 회전수, 세제곱에 비례하는 법칙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양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회전수를 이제 변화시킨 이유니까요. 자, 그러면은 양정, 나중에 양정은 자, 처음 회전수 분의 나중에 회전수. 자, 몇 제곱이 되죠? 2죠. 그죠? 제곱. 양정이니까 이제 제곱이 돼야 되고요. 처음 그죠? 양정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200 RPM이 250 RPM이 됐으니까 제곱을 해주고 처음 양정이 10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15.625 자, 뭐 반올림하면은 소짜리 두째짜리 하면은 15.64 미터가 되는 거지.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율이 80%인 보일러입니다. 자, 발열량이 자, 1000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자, 연료를 시간당 3.2 킬로그램 연소시켰습니다. 이때 보일러에 발생하는
유효 출혈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거는 볼로 효율 공식을 이용한 거죠. 볼로 효율은 유효열을 보면 임열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유효열을 구하라는 거죠. 유열이 바로 유효 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열에 보면은 유열과 손실열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출열이 되죠. 그래서 유열 또는 유효 출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유열만 남겨놓으려면은 임열을 제거해줘야겠죠. 곱하기 임열 여기도 곱하기 임열을 해주면은 자 약분이 돼서 유열을 자 그렇죠 임열 곱하기 볼러 효율이 되죠.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처럼 80%면 0.8을 곱해주면 되죠. 자 임열은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죠. 그래서 연료 사용량이 3.2 연료의 발열량이 만. 자 이게 임열입니다. 곱하기 보일러 효율 0.8. 네.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25,600 자 킬로칼로리 퍼 하워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들이 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되게 좀 평이한 문제들만 출제가 됐습니다. 약간 8번만 조금 이렇게 시험 볼 때 변별력 문제였어요. 자 다음 조건에 이론 통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론 통풍력.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통풍력은 273.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켈빈 온도 구할 때 273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일반 온도에서 켈빈 온도로 바꾸는 방법이었죠. 자, 곱하기 굴뚝의 높이 곱하기 네. 가로 열고 자 외기 비중량 나누기 자 273 플러스 외기 온도 네. 마이너스 자 배기가스 비중량입니다. 자 273 플러스 배기가스 온도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273 곱하기 굴뚝의 높이가 50m 자 273 플러스 외기 온도가 25도 자 그 다음에 외기의 비중량은 1.29 빼기 자 273 플러스 배기가스 온도가 200도 배기가스의 비중량은 1.34 해서 그대로 대입하면 풀 수가 있죠. 대신 이제 이론 통풍력은 단위가 밀리미터 H조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0.42 밀리미터 H조 이렇게 수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흡수식 내온수기입니다. 그래서 흡수식 내온수기는 또 이렇게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문제 보면은 좀 예상 문제 할 때 살펴봤지만은 이 흡수식 내온수기에 사이클 있었죠. 그 명칭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 물을 냉면으로 쓸 때 자 흡수제를 뭐로 쓰죠? 암모니아. 릴 LIB LIB 취하죠. 취하리균 뭐 또는 리튬 브로마이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암모니아 냉매로 쓸 때는 뭐였죠? 또 물 그렇죠. 그래서 그 가로에 알맞는 냉매와 보면 흡수제 자, 쓰는 문제도 나왔고요. 또 흡수제면은 취하리륨에 보면은 특징에 대해서도 또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흡수식 내온수계의 일주 점검 사항을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죠. 점검 사항도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자, 점검 사항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냉매 재생 방법. 자, 냉매 재생이라는 것은 자, 냉매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재생기, 발생기에서 흡수제하고 이게 분리하지만은 완전히 100%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자, 냉매 중에 이제 흡수제가 이제 섞여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생을 통해서 뭐 분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수제를 분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추기 펌프를 운전. 그래서 추기 또는 이제 진공 펌프죠. 그래서 이 흡수식 내온수기에서 특히 뭐 냉수를 얻을 때는 진공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진공도가 갖춰줘야지 유지가 돼야지. 자 여러분들 낮은 온도 7도씨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진공도 자 몇 밀리미터 Hg죠? 그죠? 6.5mm Hg였죠. 그래서 추기 펌프를 자 일주에 한 번씩 이제 운전해서 진공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추기 펌프, 진공 펌프에 자 오일 점검입니다. 네, 방법은 되는데 이 방법은 뭐 띄셔도 돼요. 점검, 뭐 냉매 재생, 자 오일 점검 써도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위에 보면 진공 펌프에서 여러분들 냉매, 여러분들 회수하고 그 다음에 진공 펌프를 통해서 보면은 그 외에 보면은 공기나 이런 걸 싹 빨아들였죠. 그러면 이제 진공 펌프 뒤쪽에 보면은 후면 쪽에 여러분들 빨간색 무슨 액체가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은 오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오일이 적정하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사회적 앞에 보시면은 문제 주관식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 복원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번호수로 이렇게 여러분들 딱 두 문제씩 이렇게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취업하다 보니까 그냥 딱 문제에 대한 정답만 알려주셔가지고 약간 주관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객관식이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대신 이제 문제가